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정전협정 폐기하라. 불화협정 체결하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낚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고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더울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방콕하고 계십니까? 뭐 여전히 하시던 활동들 하시면서 땀 흘리면서 또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요새 기상관측 이후 가장 더운 날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연일 열사병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날 더우신데 조금만 더 일해야지 이런 마음 먹지 마시고, 몸이 좀 기다 싶으면은 딱 스톱하고 그늘에 가서 시원한 데 가서 쉬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오늘 586번째 사드비치철에는 이 더운 염천에 건강을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도 가지시면서 이후 순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순서를 하려고 해도 별로 순서는 없어요. 좀 우리 촛불 주민들이 좀 많이 나와야지 또 토론회를 먼저 좀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난 화요일 날 오늘 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이야기할 걸 한번 이야기 해보자고 있었는데, 조금 더 오시면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 토론회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도안영님 모시고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려는 얘기는, 오늘 좀 전에 이해종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아까우신, 어쩌면은 한 10년 이후에 진짜 진보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정도 될 사람이 아닌가 싶은 분이, 아까운 분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사태, 그리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했는데 우리 쪽에는 그분 가시고 또 뭐 이전에 안희정 씨 또 그래 가고 이렇게 해서 몇 분 갔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인재들이 좀 남아있지만 자유당 그 계통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어제군요. 어제만 해도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씨, 그것도 뭐 청탁한다고 익하다가 문자 나오고, 예전에 했던 거 안정범한테 문자로 청탁을 했다가 그게 공개된 거죠. 유승민 씨도 이제 이미지 한풀 꺾인 거고, 그쪽에는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쪽에 아마 무슨 전략 전술 뭐 이런 걸지도 모르겠고 기획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의 인물들을, 우리가 지지하는 인물들을 하나씩
손을 대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 있는데 그 주요 수단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 또 하나가 정치 자영업자 둘을 이용을 합니다. 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치 자영업자는 근래 유명한 사람 잘 아시죠? 드루킹. 그리고 드루킹이 이용하던 주요 방식들 중에 하나도 가짜뉴스입니다. 정치 자영업자는 뭐 드루킹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되게 많습니다. 또 성주에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치 자영업자는 뭐 도와줄게 선거할 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내가 정치 좀 아는데 나 당신하고 한편이다. 당신 내 말 좀 들어봐라. 저쪽 전마들이 나쁜 놈인데 내 말만 들어가 보고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은 저 나쁜 놈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나만 옳고 내 말 안 따르면은 같이 하던 사람 그 사람도 배신자고 이렇게 갈라치기도 능합니다. 가짜뉴스죠. 그렇게 가짜뉴스가 많은데 그 목적이란 게 결국에는 그겁니다. 우리는 강하고 저들은 약하니까 우리를 깎아내야 되는 거죠. 팔라미 전술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온갖 방식으로 깎아냅니다. 갈라칩니다. 우리가 갈라지면은 열에서 8 있더라도 하나나 둘이 빠지고 나면은 하나 둘만큼 갈라진 겁니다. 갈라지고 나면 빠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갈라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갈라칩니다. 왜 드루킹 특검하는 거 안 말렸냐? 그 바람에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다. 이렇게 갈라칩니다. 또 민주당 안에서 갈라칩니다. 왜? 너 중에 일부가 하자 그랬잖아. 아니면은 너 중에 일부는 문 대통령하고 하는 걸 옛날에 반대한 적이 있었잖아. 갈라칩니다. 또 정의당에도 갈라칩니다. 노회찬 의원 정의당에서 자기 세력이랄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인물은 큰 인물이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정의당 당신네들이 왕따 시켜서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갈라칩니다. 끊임없이 갈라치고 우리는 갈라치고 그렇게 줄고 나면은 저기 자유당이 한 10% 남았나?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유당하고 정의당하고 지지율이 똑같습니다. 11%. 그거 다 갈라치고 나면 자기는 11%에 뭐 어떤 짓을 해서 몇 프로만 더 더하면 그렇게라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들을 노리는 겁니다. 언론에는 나온 뉴스들은 각각 다 자기네들 언론들 간의 이익이 있고 특정 세력들을 갖다가 대표를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뉴스 혹은 뭐 평론 이런 것들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바라는 의도가 있듯이 그들도 자기네들 이익을 위한 의도들은 다 있습니다. 선한 의도도 있고 이익을 위한 의도도 있고 있지만 어쨌건 자기 주관에 의해서 조금씩 사실을 말하는 건 언론들은 거짓을 말하는 언론도 있지만 사실을 말하는 언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사실만을 얘기하고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하지 않거나 순서를 바꾸면 그거 자체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왜곡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조금씩 자신 한번 순서에 여러 번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으로 퍼져나갈 때마다 조금씩 자신의 의도를 갖다가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도들이 퍼졌을 때 그것이 가짜뉴스가 되고 그것이 특정 집단, 저들 자유당 쪽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뭐 외국에 뭐 지령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잽싸게 부풀립니다. 그게 이익이 되거든요. 요즘에 이재용 씨 재판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언제 잡히는지, 재판 잡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또, 양승태, 임종원 있지만 양승태가 지금 혹시 출국 금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저들이 필요한 만큼 저들을 이용을 하고 주목도를 갖다가 띄워서 저들 스스로 이용을 합니다. 특히 삼성에 대해서 그런 게 많습니다. 아니 재벌들의 그런 게 많습니다. 삼성은 그나마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뭐 항공사들 몇몇을 알지만은 나머지 하나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 롯데도 모르죠. 우리가 그렇게 예전엔 잘 기억을 하고 있던 롯데 요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감춰집니다. 삼성이 되게 근래 치명타를 받았던 게 삼성바이오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조금씩 관심을 가지려는 순간 이런저런 일들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정치인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의태한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았을 때, 출마를 하는 의도가 있지만 등록이 안 되었을 때, 빚이 그 당시 재산이 1억 몇천 원이었는데 빚이 거의 1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분 정치하려고 하는데 나 동창이니까 도와주겠다라고 4천만 원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선거 등록 120일 이후에 정치 자금을 받아서 후원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됐죠.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그 순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춰오다가 이런 일이 터졌는데 드루킹 이야기에 일부러 그렇게 해서 도우려고 하다가 협박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버렸다라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트위터 같은 걸 올렸다고 합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지금도 의심스러운 것은 드루킹 정치자영업자가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거래를 할 텐데 누가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현상들은 대부분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이면이란 것은 이익의 주고받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인 한반도 평화, 사드 배치 반대 이런 것도 있고 성주 지역의 성주의 우리 지방의 개혁, 발전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그런 거 보실 때 항상 조금 깊게 두 번쯤 생각을 하시고 이민이 어떤가, 저들은 왜 그런가 이런 걸 한숨 혹은 두 숨 정도 더 쉬었다가 그러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우리의 초심들이 맞는 것이고 초심이 벗어난 것들이 왜곡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초심들을 잘 지키고 잘 아시게 되면은 이런 갈라치기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저들이 약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갈라치는 겁니다. 우리의 초심을 지키고 우리가 당당함을 아시게 되면은 틀릴 일도 없고 이용당할 일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도안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진짜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말 쓰네요, 그죠? 정치 자영업자. 우리는 정치 브로커를 하는데. 예.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시기가 되면은, 과거에는 그런 시기가 되면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평상시에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약점을 틀어쥐고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뭔가 일이 생길 때 행사를 하고, 때론 나쁜 의도로 써먹기도 하고, 예. 이제는 이런 것들로 인한 희생자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더 이상은 생기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5일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만은 이 5일 동안 이 국민들이 보여준 노회찬 의원에 대한 열정들은 대단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아까 얘기 이제 글도 하나 올라왔던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투명 인간들이 노회찬 동지에게 2013년 국회 본청 2층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실에서 일할 때 그 방 청소를 해주시던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는 노조위원장이었다. 그땐 몰랐다. 그런 척을 하지 않았으니 가끔 커피 믹스를 몇 개 좀 가져가도 되냐고 조심스레 물어오던, 그리고 너무 고마워하며 지나치게 굽신거리던, 너무 정성껏 청소를 해 저들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고마워져서 개인별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지 않고 밖에 나가 버리곤 했다. 아마 다른 정당의 방에선 그런 말도 붙이기 어려웠던 불가촉 투명인간 취급이었으리. 그러니 고작 가난한 진보정당의 커피 믹서 몇 개조차 감사했으리. 이후 노회찬 대표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제 정규직이 된 그들을 투명인간에서 노동자 동지로 대우해준 노회찬 동지 떠나는 길에 꽃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을 보고 거의 부모를 잃은 심정이라 믿었던 동지를 잃은 심정이라 억장이 무너진다. 쳐다보기 고통스럽다. 예, 이렇게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가는 길에 국회 앞에서 그 환경미화원 노동자분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보내는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또 안녕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한국 정치사에 다시는 오기 힘든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 앞서서 정의당에서 공식 그 추모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이후 또 토론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한 분, 두 분 또 더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되는 대로 바로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변화가 가능하다. 정치인들이 변화를 시키는 것 이전에 유권자들이 정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큼해집니다.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사이도 별로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서른에만 더 함께 살아볼 거나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서른에만 더 함께 살아볼 거나 예. 평생을 살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노회찬 의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 생활, 삼선 의원이지만 의원 생활은 7년밖에 못했습니다. 삼선 때문에 쫓겨나고 하여튼 중간에 많은 핍박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또 이번에 또 그렇게 가셨습니다만은 정말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구두가 또 짝 맨날 한 짝으로 매일 신고 다니고 옷도 두 벌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사셨는데 이렇게 또 이 나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정치 자영업자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반격을 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 반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도안영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런 반격들 속에서 적폐 세력들의 그 반격들 속에서 양성태가 법원 적폐가 지금 얼마나 희석화되고 있고 기무사 관련 그 계엄령 사태 관련 문건들이 얼마나 희석화되고 있고 삼성이 저질른 여러 가지 적폐들이 지금 어떻게 국민들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가를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걸 잊을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를 들으면서 진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또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사드 투쟁하면서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짜 언론, 적폐 언론, 잘못된 이 정보가 얼마나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 정신을 황망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합니다만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우리가 조장을 했었습니다. 이 가짜 언론,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하는 이런 가짜 언론들에 대해서, 가짜 정보에 대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하여튼 모든 가짜는 다 쫓아내야 됩니다만 특히 이런 뉴스와 관련된 이 거짓 언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법적으로 제대로 제도화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단체,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개인,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방송 정말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거짓 언론들을, 거짓 이야기들을 퍼뜨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욱더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거짓 언론들에 대한 구호 한번 하고 다음 또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폐 언론 청산하자. 적폐 언론 청산하자. 가짜 언론 사법 조치하자. 가짜 언론 사법 조치하자.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숙연했던 이런 마음들 이제 좀 날려버리고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해왔던 그런 실천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 계시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앞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집회하는 것과 관련한 토론을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안에서 그 이야기 들은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 우리 사드배치철의 촛불 투쟁위원회에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모시고 그 토론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셔서 지난주에 화요일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취지와 또 이런 부분들 또 말씀을 하면서 이후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날 제가 집회에 참석을 못했죠.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발언 일인데 발언도 못 하고 그랬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의 소식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에 도덕적 잣대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도덕주의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4천만 원을 두 차례 걸쳐서 받고 대가성은 없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 신고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현직 국회의원 자리에 있으면은 후원금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그것을 받았을 당시에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대가도 국회의원도 아니까 대가도 없는 거죠. 근데 그 회원들이 경북 회원들이 모아서 주니까 도움을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터져 나오니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법적으로 신고할 데가 없어. 후원금을 의원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왜 도덕적 도덕주의 프레임을 이야기하면 그 프레임에 국민들이 많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한 짓을 한번 봐봐요. 근데 언론이든 뭐든 아무도 그보다 더한 죄를 지어도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처벌을 요구하지 않아요. 유독 진보적인 정치인한테만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덕주의 프레임이에요. 그 프레임에 걸리면 안 돼요. 이게 누가 거느냐? 언론. 그 다음에 적폐 세력들이 거는 겁니다. 적폐 세력들이. 너희는 진보하니까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보수나 안 도덕적이도 괜찮다는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원래 보수가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덕적 프레임에 걸려서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한두 가지 실수하고 또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못된 사람에 의한 적폐 세력에 의한 도덕주의 프레임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어젠간 그 국방부 국회 질의가 있었는데 기무부대 대령 한 놈이 국방부 장관한테 이제 달라들었죠. 하극상입니다. 하극상인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말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주변에 국민들한테 뭐 좀 여성 평화 발언도 한 번씩 던지고 이래서 인기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뭐냐면은 국방개혁이고 기무사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런 도덕주의 프레임에 걸려서 욕을 먹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임무는 국방개혁이고 기무사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임할 때부터
기무사를 개혁하기 위해서 계속 몰아친 거예요. 근데 기무부대 대령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반발을 하니까 이제 뭐 위수령 정도는 뭐 검토할 수도 있다. 뭐 저 직권 남용만 검토해봐라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이야기했는 거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기무사 개혁인데, 기무사의 이 적폐 세력들이 송 장관이 말했는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본질을 왜곡해버리는 거죠. 왜곡하니까 송영무 장관하고 대령하고 하극상하고 이것이 언론에 떠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무사 개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왜곡하려는 언론과 적폐 세력들의 의도에 말려들면 안 된다.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지금 국방개혁 20일을 군 주요 지휘관을 모아놓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뉴스 봤죠? 나왔는데 2022년도까지 장군을 별다른 똥별들을 80명 줄인다고 했다가 토론 과정에서 75명 됐다가 76명으로 됐어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 별들이 76명이 사라져요. 76명이 사라진다는 것은 쓸데없이 월급만 타먹고 나쁜 생각만 하는 새끼들을 날린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요. 기무사 대령대 지금 하극상 다 조져야 돼. 평생을 거기 앉아가 그런 생각만 하는 새끼야. 지금 기무사령관이 발령되기 전에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그때까지 걸어놓고 있는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요. 계엄령을 계획하고 그것도 권한대행까지 써가지고 했는 거는 이거는 국가 반란이란 말이에요. 촛불이 200명, 100만 명, 200만 명 들 때 군인들 동원해가 죽이겠다는 이야기야. 국민을. 그러니까 부족하지만은 송영무 장관이 국방개혁을 완수할 때까지는 우리는 기무사를 개혁해야 된다고 떠들고 송영무의 국방개혁이 성공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이 단계를 지나야 그 다음 새로운 장관이 나와서 그 다음 또 국방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조그만 나라에 미국은 별다른 사람이 317명인데 우리나라는 304명인데 우리나라가 317명이야. 미국이 전 세계에 이 미군 부대 가다 나왔는데도 별이 304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317명이야. 말이 됩니까? 월급이나 참먹고 방산비리나 저지르고 나쁜 짓 다 해가지고 헬기 뜨니까 날라가고 젊은 사람 죽고 말이지. 이런 국방부가 말이지 군대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 놓고 군대 보내가지고 자기 귀한 자식들 군대 보낼 수 있냐. 안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새는 군화 방산비리 아닙니까? 총도로는 방탄복 전부 돈 받아 처먹고 그런 새끼들 그 반역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그 적폐 세력이 핵심이 기무사란 말이야. 이번 기회에 개혁하지 못하면 또 못해요.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이 기무사를 개혁해야 그 다음 국방 개혁하고 하나 국방부가 개혁된단 말이에요. 조급하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기무사개혁 국방개혁을 완수할 시점이다. 송영무 장관이 좀 실수하더라도 그것만 해라. 니는 하고 나서 그 다음 니 왜 그때 그랬노 하고 욕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송영무 장관 날리면 그 다음 누가 해요? 사람 없어요. 저거 개혁해야지 그 다음 그보다 나은 사람이 군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국방부 썩어 빠진 똥별들 생각하면 막 열불이 터져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이 새끼들. 돈 챙기먹고 다 챙기먹고 국방부는 엄청나게 갖다 퍼부으면서 미군 없으면 나를 못 먹는다고 지랄하고 열받아가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7월 27일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저는 6.25 전쟁이 나갑니다. 한국전쟁이라 한국전쟁에서 정전협정을 맺은 날입니다. 65년 전에 65주년입니다. 오늘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잠시 쉬자 휴전입니다. 정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싸우다가 너무 뒤니까 좀 쉬자라고 휴전했는 게 65년 동안 휴전이에요. 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또 쉬다가 한 번 더 하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데올로기에 물들면요, 제가 그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초등학생한테 이 6월 25일만 되면 표 써라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어린이가 표 쓰기 지겹다, 이제 그만 통일하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어린이가 얼마나 짜증났으면, 자기는 전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6.25 전쟁 저도 경험 못 했어요. 근데 6.25 전쟁 때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표 써라 뭐라고 쓰겠어요? 그 매년 써라 가지 지겨운 거예요. 지겹다, 이제 그만 통일해라 이러는 거예요. 좀 똑똑한 애예요. 시기질 난다 이거죠. 고막해라 이제 통일하고. 어른들은 뭐하노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해요.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거는 완전히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은 애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분단이라는 상황, 휴전이라는 상황이 아직도 교육에 의해서 우리의 아이들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65주년을 오늘 이제 65주년 되는 날인데 종전협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서 나오는데 8월이니 9월이니 나오지만 이 계속 유서에 8월, 9월, 11월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게 나오니까 자, 지금 어떤 게 진행돼요? 오늘 65주년을 맞아서 미군 유해 55구가 송환됐죠. 그 다음에 남북 노동자 농구대회 곧 개최되죠. 그 다음에 서울대 학생들 방북 허가 받았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휴전선을 끈 남북 2km에 그게 비무장지대예요. 남북으로 2km 256km 남북 갈라진 동서로 갈라진 휴전선 남북 2km 그러니까 4km의 이 넓이에 무기들이 철수를 해요. 긴장관계가 유지되니까 남한에서 비무장지대 무기 설치 안 하기로 해놓고 쳐들어가니까 저자기 쳐들어오고 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원래 그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점점점 물러나고 이 4km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생태를 보호하자, 지뢰를 제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대 제거하는 뉴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전방위로 평화지대로 갑니다. 지난번에 김진양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통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화가 뭡니까? 정전협정을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앞으로 평화적으로 지내 협정 맺고 북미 수교,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해서 평양에 미 대사가 들어가 보면요 전쟁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수교 없을 때는 적대국이지만 수교하고 나면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합니까? 안 해요. 수교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북한과 남한 수교하고 미국이 거의 뭐 우리 평양 구경하고 백두산 타고 열차 타고 시베리아 가고 다 가보면 끝이지. 그죠? 그래서 북한 경제 어려우면은 거기 가서 우리가 공장 설치해서 먹고 살게 하고 또 거기서 지하자원 나오면 우리 갖고 와서 수입해서 돈 주고 수입해서 우리 쓰고 석탄도 쓰고 뭐 히토리움도 쓰고 그 살만 돼요. 전쟁만 없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우리도 2년 동안 싸웠잖아요. 싸웠고 투쟁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서 화요일날 어떤 이야기 제가 들으니까 집회를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 하자.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토론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협정이 되고 평화협정이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을 결정하자는 건데 지금 사드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저게 전기 설치가 안 돼갖고 석유로 가동하잖아요. 한전에서 불법이라고 전기를 안 내줬어요. 공사를. 그래서 석유로 하는데 이 석유로 돌려가지고 중국까지 이거 땡겨서 레이더로 감시를 못해요. 중국에서 이 레이더가 가동돼갖고 레이더로 땡기면요 중국에서 바로 감지가 된대요.
중국에서 가만히 있다. 가동 안 한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종전협정하고 미군 당대적으로 철수한다 하면 제일 먼저 빼갈 게 사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효율적으로 투쟁하고 또 역량도 축적하고 우리도 이제 이 공동체를 꾸려서 성주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으로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투쟁위의 안을 생각해 보셨으니까 좋으면은 근데 일주일에 제가 또 어떤 얘기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는 섭섭하다. 매일 보다가 두 번 보는 것도 화요일을 하고 금요일까지 기다리는 게 좀 지겹다 이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또 집회 안 하니까 따로 모의가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네, 손 들으시면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밑에 물 있어요. 시원한. 준비가 덜 됐는데 주니까 좀 맛있게 받았습니다. 사드하고 사드 처리하고 약간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아까 정치 이야기에서 뭐 제가 갖고 있었던 인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정치가 뭔데? 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 3사람 정도를 봤는데 제가 처음에 봤던 사람은 대구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그분 살아계시면 80 얼마 됐을 텐데 동구청에 지금 아마 그때 임대윤 씨가 동구청장을 물어외웠을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는 임대윤 씨 물어나고 난 뒤에 있었는데 정치가 뭐냐 하는 그 사람 그 방법은 말은 정치의 원래 이런 어떤 흐름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정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 그 이후에 또 들은 사람 성교수 또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정치를 뭘 알아 그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어두운 돈 먼저 먹는 놈이 임자지. 그렇게 되려면 관과 유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경북이 그렇게 서고 왔다고 봅니다. 사도도 그렇게 갔다고 봤을 때 지금 사도 철에 투쟁을 해오는 그 제가 받은 이견은 그렇습니다. 2번, 한 번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하더라도 그 우리 남아있던 에너지들을 잘 뭉쳐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혈연이나 학연이나 그런 방법 외에 뭐 농촌 지역에서는 지연 그러면 거기 혈연 학연에서 갈아서 된 거가 거의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남의 에너지들을 정치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으면 그 에너지가 사들을 뽑아내고 밀어내는 데는 뭐 손 한번 하고 뭐 소리 한번 지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회수보다는 이제 그 여기 집회 횟수를 줄이더라도 공동체 쪽에도 활성화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 또 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투쟁이 이제 사드 투쟁이 중심으로 됐는데 주민자치단체인 별동네 공동체도 만들어졌고 다양한 활동을 또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의 조직적 영향력 또는 우리의 생각이나 발언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이 세상을 바꾸고 사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좀 더 알차게 하는 고민도 좀 하고 내일 또 별동네 그 프리마켓 하면서 또 내일 또 만나잖아요.
앞으로 또 다양한 행사들을 하면서 만나고 집회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은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변화하고 사드를 빼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은 이야기를 없으면은 정리합시다. 없는데 자꾸 하락하는 것도 이것도 더운데 고역이에요. 그러면은 매주 금요일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저는 또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은 안 하는 거죠? 예, 하는 줄 알고 나오시는 분이 오늘 또 안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나오시는 분은 집회하지 않고 간단히 가서 모르고 나오시는 분들은 맥주 한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그리고 또 진행해 주신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시간은 잘 가는 것 같아요. 시기를 보니까 9시가 넘었네요. 예, 우리가 사드 배치 철회 투쟁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진짜 은행 일치 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딴 게 뭐였습니까? 예, 지행합일. 예,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서 물어봤는데 뒤에서 대답이 나오네요. 뒤에서 지금 음향 보고 계시는 우리 김광식님은 매일 하재요. 집에서 할 좀 없고 저녁에 나오는 게 제일 재밌거든. 예. 혼자 나와서 할까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 투쟁을 해오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고 많은 것들을 보았고 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은 첩첩산중같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해나가야죠. 예.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하나들을 한꺼풀 없어질 때 옛날에 누가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에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요.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땅 성주에도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는 그런 시절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금요일 맞지요? 예, 오늘 달 보니까 아까 제가 블루문 켰는데 지금 달 한번 보십시오. 좀 붉은 것 같아요. 핏빛 달이 됐습니까? 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일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그렇게 달빛이 그렇게 변한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천문 기상이변 아니죠. 천문의 이런 하여튼 별난 현상들이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이런 게 있을 때는 또 한 번씩 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 586번째 사드 배치 철회 사드 배치 성주 촛불문화제의 우리 마지막 손님 아니죠. 우리 식구죠. 그죠? 예, 우리 황성재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데 뭐 다 찌그러져가지고 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도 좋은데 왜 하필 금요일로 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이라도
첫 번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잎은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 꽃 피기는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온강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온강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김광석의 붙이지 않는 편지라는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영어로 된 노래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웃으신 분들 때문에 한번 불러봐라. 다 알아들을 테니까 하신 것 같아가지고 가사 틀릴까봐 긴장이 됩니다. 외국곡인데요. Live Forever라는 추모곡입니다. 불러볼게요. Maybe I don't really wanna know how your garden grows, 'cause I just wanna fly. Lately, did you ever feel the pain in the morning rain? Shocks you to the bone. Maybe I just wanna cry, wanna live, I don't wanna die. Maybe I just wanna breathe. Maybe I just don't believe. Maybe you're the same as me. We see things and never see. You and I, we gonna live forever. I said maybe I don't really wanna know how your garden grows, 'cause I just wanna fly. Lately, did you ever feel the pain in the morning rain? Soaks you to the bone. Maybe I will never be all the things that I wanna be. Now is not the time to cry. Now is not to find out why. I think you're the same as me. We see things that never see. You and I, we gonna live forever. And maybe I don't really wanna know how your garden grows, 'cause I just wanna fly. Lately, did you ever feel the pain in the morning rain? Soaks you to the bone. Maybe I just wanna cry, wanna live, I don't wanna die. Maybe I just wanna breathe. Maybe I just don't believe. Maybe you're the
the same as me. We see things that never see. You and I, we gonna live forever. Gonna live forever. Gonna live forever. We gonna live forever. We gonna live forever. We gonna live forever. We gonna live forever. 한곡 남았는데 마지막 같이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차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까 도착해서 성주 와서 똥 산 적 없는데요.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주 군청에 가다 나오면서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자주 하셨을 수 있는데 2년 동안 똥들은 처음 갔거든요. 군청에 딱 나오는데 이렇게 앞에 주차장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2년 전에 억수로 더웠을 이때 이렇게 장면들이 생각나면서 다들 어디 가셨나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불이 켜져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이제 한 2,500명 정도입니까? 거기서 이제 아침 이슬 부르는데 막 흔들 때 감격적인 그날이 생각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긴 바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것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고맙습니다. 뭐 어차피 늦었는데 그죠? 어차피 금요일에 정할 거 뭐 토론 짧게 잘 끝내셨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그 며칠 전에 그 카톡 있는 거 보고 화요일을 할지 금요일을 할지 정할 거니까 오시라고 다들 뭐 이렇게 설마 금요일 하겠나 분위기가 금요일 돼서 이런 생각도 몇 번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오다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이제 2주에 한 번 오니까 50% 오는 거고 이제 2년 지나니까 100%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득하고 병오라. 사득하고 병오라. 원래 시작한 대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댄 너무 아름다워. 그댄 너무 부드러워. 그댄 너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내장은 창난젓, 알은 명란젓,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젓, 문알은 구워서 술안주하고 괴긴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버리 끝없는 명태에 그 기름으로는 또 약용으로도 쓰인대 제니. 비가 되고 쌀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명태 그 말의 유래 중에 조선시대 함경도 명천지방에 사는 대시성의 어부가 처음 잡았다 해설이 명천의 명자 대시성을 딴 태자 명태라고 했대 죄인이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댄 너무 아름다워요 그댄 너무 부드러워요 그댄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 겨울철에 잡아 올린 동태 3, 4월 봄에 잡힌 춘태 알라코 설이 살이 별로 없어 뼈만 남다시피 한 꺽태 냉동이 안 된 생태 겨울에 눈 맞아가며 얼었다 녹았다 말린 황태 그물태 만물태 바람태 애기태 노가리는 앵치 이 밖에도 그 잡는 방법에 따라 이름 먹으려 많은지 오늘 중복 아닙니까? 뭐 한 그릇 다 하셨어요? 말복 때까지 계속 더울 것 같습니다. 9월 때까지 더울 것 같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싸들가고 평화 오라 싸들가고 평화 오라 고맙습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가짜 황성재였습니다. 예, 우리 황성재님께 또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뒤에서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불렀더니 목이 막 삭하네요. 예, 하여튼 가수 목소리는 좀 다른 모양이 그죠? 일반인들이 따라하면은 고음으로 좀 열심히 하고 나면 목이 쉬요. 예, 오늘 정전 65돌 를 맞이한 586번째 사드배지철의 성조 촛불 문화제였습니다. 내일이 28일입니다. 그죠? 7월 28일이죠. 내일 7월 28일 날 뭐 합니까? 예, 내일 7월 28일 날 성박숲 잔디 광장에서 세 가지 행사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별동네 공동체에서 주최해서 하는 프리마켓 행사가 오후 5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는 대구에서 기타 치고 하시는 노래 하시는 분들이 버스킹 공연을 한 5시 반부터 아마 7시 한 10분 이때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좀 와주시면 좋겠고, 또 프리마켓 하면 우리도 많이 가야지, 그죠? 예. 뭐 하여튼 저녁 먹거리도 거기서 해결을 할 수 있대요. 좀 일찍들 나오셔서 같이 또 풍성하게 프리마켓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또 식생활교육 성주 네트워크에서 요새 슈퍼 박테리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항생제와 관련한 항생제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또 합니다. 그 장소에서 하고, 또 풍물구패 어울림에서 한여름밤에 음악회를 그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일 프리마켓 장도 보고 식생활교육에 먹거리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재밌는 공연도 보고, 그죠? 주로 풍물 공연 위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여기 한 번씩 오셨던 좀 살도 좀 찌고 덩치 좀 있던 모가지 짧은 김주건 성악가 있죠? 예, 카바레티스트. 예, 그분이 내일 또 거기에 찬조 공연을 또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함께 저물어가는 7월 28일 휴가의 시작입니다만은
우리 함께 또 즐겁게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586번째 사드비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는 마지막 구호 한 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전협정 폐기하라. 정전협정 폐기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남북통일 실천하라. 남북통일 실천하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우리 촛불님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86회차 성주 촛불문화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587회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주 성박숲에서 별동네 프리마켓과 그 다음에 식생활 네트워크 캠페인 그리고 풍물 놀이가 있습니다. 마리꼬입니다. 그래서 어울림 마당이라고 해서 성주에서 풍물하는 풍물패들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일 프리마켓을 하면서 그 팽이대회라고 합니다. 팽이대회라고 하면 무식하다 그러는데 블루브레이드 대회를 내일 합니다. 내일 시간 나시는 분들은 성주 성박숲에서 5시부터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